나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계모의 그림자를 처음 보았을 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시작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밀을 안고 태어난 내 동생의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찢어발기는 칼날처럼 들려왔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우리 가족을 파괴한 피로 물든 유산. 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나는 삼성서울병원의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며 내 마음처럼 소란스러웠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 아버지가 재혼한 지 3년.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새아내 내 계모, 김혜진 씨가 두 번째 아이를 낳는 순간. 나는 왜 여기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끌려온 기분이었다. 오빠,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문을 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다. 병실 안은 희미한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 중에 소독제 냄새와 갓난아기의 울음이 뒤섞여 있었다. 혜진 씨는 침대에 기대어 누워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팔 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봐, 내 동생이야. 예쁘지? 나는 다가서서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주먹을 쥐고 눈을 감은 채로 숨을 쉬는 그 아이. 530달러만 달러의 신탁기금이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세워둔 유언장 그의 제약회사 지분과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돈 첫째 아이에게는 교육비로, 둘째에게는 전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첫째, 교육비만 받았다. 30살이 된 지금 그 돈으로 겨우 작은 카페를 차렸다. 하지만 이 아이, 이 갓난아기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운명이었다. 축하해요, 어머니.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혜진 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아직은 아니야, 수연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녀의 말투에 서린가시. 재혼 후 그녀는 항상 나를 수연이라고 불렀다. 내 본명 이수연. 마치 나를 상기시키려는 듯이.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 근처 모텔에 머물며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보았다. 변호사의 메일이 도착했다. 신탁 실행 준비. 어머니의 동의 필요의 혜진 씨가 그 돈을 원했다. 아니, 탐냈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졌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녀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려 했던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그냥 피곤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이수연 씨, 혜진 씨가 출산 후 합병증이 있어요. 아이는 건강하지만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병실로 달려가니 혜진 씨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다. 아기는 별도 병상에서 울고 있었다. 의사가 다가왔다. 30년 전 일입니다. 환자분의 과거 병력이 확인됐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의사의 말은 내 가족의 뼈를 파먹은 비밀이었다. 혜진 씨는 30년 전 내 친어머니의 절친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버지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었다. 나는 병실 문을 닫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비에 젖어 번쩍였다. 복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내 머릿속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나 자신을 갉아먹을 독이 될 줄은 몰랐다. 의사의 이름은 박민준. 중년의 안경 낀 남자, 그의 손에는 오래된 의료 차트가 들려 있었다. 이 환자분, 김혜진 씨 30년 전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합병증으로 인한 불임 진단이었죠. 그의 말에 나는 눈을 깜박였다. 불임. 혜진 씨가 지금 막 낳은 이 아기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박 의사는 한숨을 쉬며 차트를 넘겼다. 수술 후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출산. 자연분만이 아니었어요. 대리모를 통해요. 그리고 그 대리모는 당신 어머님의 지인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친어머니 이영희. 그녀가 죽기 2년 전 혜진 씨와 함께 대리모 에이전시를 운영했다는 소문. 엄마가. 왜, 나는 벽에 기대어 섰다. 박 의사가 계속했다. 유언장의 신탁. 그 돈은 당신 아버지의 죄책감에서 나온 거예요. 30년 전 혜진 씨의 수술은 사고였어요. 당신 아버지의 제약 실험 때문이죠. 신약 테스트 중 부작용으로. 아버지. 제약회사 CEO 이준호. 그는 혁신적인 약을 만들며 부를 쌓았지만 뒤에는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다. 혜진 씨는 그 희생자 중 하나, 그녀의 불임은 아버지의 실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혼을 통해 속죄하려 했고 신탁을 세웠다. 둘째 아이에게 전부 그건 혜진 씨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미래를 대신할 아이를 위해. 하지만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지? 나는 첫째 딸, 교육비만 받은 존재.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사는 평범한 삶. 혜진 씨가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첫마디는 신탁. 아이한테 줘였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불임이 고통을 돈으로 메우려는. 나는 병원을 나서며 옛날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아버지의 유산.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서랍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이 나왔다. 1995년 혜진이가 울며 왔어. 준호 오빠의 약 때문에. 아이를 잃었대. 내가 도울게. 우 페이지가 떨렸다. 어머니는 혜진 씨를 도왔고 대리모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 자살로 위장된 타살된 혜진 씨와 관련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아기 이름은 뭐예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처럼. 내 아버지처럼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의 죄책감이 드러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혜진 씨는 퇴원했다. 아기는 그녀의 품에 안겨 신탁 변호사와의 미팅으로 향했다. 나는 뒤따라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녀는 서류에 사인하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모든 걸 물려받아요. 수연이는 이미 교육비 썼으니까. 그녀의 말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기를 재우며 나에게 말했다. 수연아, 내가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알아? 내 어머니 때문이야. 그녀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충격. 어머니가? 일기장에 적힌 대로 어머니는 혜진 씨를 도왔다. 아니, 어머니는 당신을 도왔다고. 그 대리모 사업, 내 어머니가 내 돈을 빼돌렸어. 준호 오빠의 죄책감으로 준 돈을. 혜진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일까? 연기일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아버지를 죽였어요? 침묵.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박 의사의 녹음 파일. 혜진 씨의 과거. 그리고 이준호 씨의 죽음 과다 복용. 우발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위장됐지만 독극물이었다. 제약회사 내부 문건에서 찾은 증거. 혜진 씨가 웃었다. 차갑게. 내가 얼마나 아는 거지? 내 어머니도 알았어. 그녀가 준호를 사랑했지만 나를 버렸으니까. 반전.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실험을 막으려 했고 혜진 씨는 그걸 이용해 복수했다. 어머니의 자살은 혜진 씨의 짓,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도. 나는 카페로 돌아와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해커 지은. 언니, 이거 봐의 혜진 이모의 은행 기록. 신탁 돈으로 대리모 비용 치렀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계좌도 있어. 내 이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다. $50만. 어머니의 유산 일부. 혜진 씨가 훔친 돈. 복수의 계획이 세워졌다. 나는 혜진 씨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우리 가족 이야기나 해요. 그녀가 왔을 때 테이블 위에 일기장과 문건이 놓여 있었다. 이게 다예요. 당신의 배신. 그녀의 반격은 빨랐다. 수연아, 내가 태어난 게 실수였어. 내 어머니가 임신 중에 준호이 약을 먹었으니까. 내가 건강한 게 기적이지. 내 몸이 얼어붙었다. 내 건강 문제, 만성 피로, 불임 가능성, 이 아버지의 약 때문? 긴장된 대치. 그녀가 아기를 안고 나가려 하자 나는 문을 잠갔다. 신탁은 안 줘요. 아이는 내 동생이 아니에요. 그녀의 웃음. 그럼 내가 키워. 하지만 비밀은 더 깊어. 밤새 비가 그치지 않았다. 나는 혜진 씨를 따라 병원으로 갔다. 아기 DNA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혜진 씨의 유전자가 아니었다. 대리모의 아이, 신탁은 무효. 변호사가 말했다. 유언장은 둘째 아이로 명시됐어요. 혈연무관. 혜진 씨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건 사기야. 준호가 약속했어.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언론의 제보. 제약 거물에 숨겨진 범죄 불임 피해자 복수 기사가 터지자 혜진 씨의 과거가 드러났다. 30년 전 피해자 모임에서 그녀의 증언. 하지만 트위스트, 그녀는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아버지의 회사주가 폭락. 혜진 씨가 내 카페로 왔다. 수연아, 내가 한 직 봤어? 우리 다 망할 거야. 그녀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아니, 과일 칼, 하지만 위협적. 아이를 데려가. 아니면 내 비밀을 말할게. 내 비밀. 10년 전 대학 시절. 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혜진 씨가 자백한 걸 듣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죄책감. 당신이 어머니를 죽였어요. 도구로 인해 고백. 그녀가 웃었다. 내 어머니가 먼저 시작했어? 그녀가 내 약을 바꿔치기 했으니까? 준호의 실험을 막으려 양쪽 다 범죄자. 어머니의 손에 피가 묻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신탁 돈을 내 이름으로 이전했다. 법적으로 가능. 유언장의 허점. 혜진 씨의 추격. 그녀의 메시지, 아이를 돌려줘. 아니면 내 인생 끝. 서울로 돌아온 나는 박 의사를 만났다. 의사 선생님, 마지막 비밀. 그는 고백했다. 당신 아버지의 죽음, 내가 도왔어요. 혜진 씨의 부탁으로 배신의 그물. 모두가 공모자. 복수의 클라이맥스. 혜진 씨와의 대면, 호텔 라운지. 포기하세요. 돈도, 아이도, 그녀의 눈물. 난 그냥 아이를 원했어. 잃어버린 걸 되찾고 싶었어. 동정. 하지만 너무 늦었다. 최후의 대면은 한강 다리 위였다. 비가 다시 내리던 밤, 혜진 씨가 서 있었다. 수연아, 마지막 제안. 신탁반으로 나누자. 아이는 내가 키워. 나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요. DNA 결과, 아이는 내 동생이에요. 티스트. 박 의사의 마지막 말, 아기는 당신의 유전자와 맞아요. 대리모가. 당신 어머니의 지인, 하지만 난자 공여자는 당신 어머니였어요.
충격. 아기는 어머니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클론 같은 존재. 혜진 씨가 알면서도 이용했다. 내 어머니의 속죄. 그녀가 죽기 전에 난자를 기증했어. 모든 게 뒤집혔다. 어머니의 자살은 자원적 죄책감으로. 아버지의 죽음은 혜진 씨의 복수. 하지만 나의 침묵이 촉발. 나는 아이를 안고 혜진 씨에게 말했다. 가세요. 이 아이는 우리 둘 다의 피. 그녀가 사라졌다. 신탁은 아이에게, 하지만 나는 관리인. 카페는 문을 닫았고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밤마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들이운다. 복수는 승리. 아니, 영원한 상처. 결말은 비극적 행복. 아이의 미소가 잃어버린 가족을 채운다. 하지만 독자는 묻는다. 누가 진짜 피해자? 혜진의 고통, 어머니의 희생, 내 복수 모두 회색지대.